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북유럽의 동토 노르웨이 설원 위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라 칭송받던 독일제 레오파드와 영국의 전차들이 차가운 침묵 속에 멈춰 섰을 때 그 정적을 깨고 거침없이 포효하며 전진하는 강철 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K9 자주포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나토 장성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수십 년 전통의 명품 무기들이 기후와 지형의 벽에 가로막혀 고전할 때 한국의 무기는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압도적인 기동력과 화력을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이후 거대한 무기고를 자처하며 자만에 빠졌던 유럽 방산의 몰락과 그 빈자리를 가장 처절한 실전적 논리로 채워나가는 한국 방산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왜 전 세계의 장성들이 유독 한국 무기에만 열광하는지, 그리고 그 내막에 숨겨진 차가운 데이터와 뜨거운 열정의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이 어떻게 유럽의 심장부를 점령했는지 그 놀라운 내막이 오늘 공개됩니다. 독일의 PZH, 이츠는 한때 자주포계의 롤스로이스라 불리며 범접할 수 없는 기술적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 목격된 풍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너무나 정밀하고 복잡하게 설계된 탓에 사소한 오염이나 극한의 환경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멈춰 서기 일쑤였고, 무엇보다 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의 가혹한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 세계에 새로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기술이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철학을 K9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 K9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의 직관성을 극대화하여 숙련된 병사뿐만 아니라 훈련을 막 마친 신병이나 여군, 그리고 심지어 비숙련 예비군들조차 단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운용 편의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의 고위 군 장성들이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갓 입대한 이등병에게 사격 시범을 지시하자 그 초년병이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자주포를 조작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복잡한 수동 조작 대신 터치 스크린과 자동 방열 시스템으로 무장한 K9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다루듯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군은 이 광경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바로 추가 도입을 검토할 만큼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국방의 민주화이자 기술의 승리입니다. 독일제 무기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값비싼 예술품이라면 한국의 K9은 누구나 전사가 되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패인 셈입니다. 유럽의 장성들이 독일의 명성을 뒤로하고 한국의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다루기 쉬우며 가장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장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며 K9은 그 마음을 강철의 논리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직관적인 기술력은
북유럽의 변경 문화마저 바꾸어 놓으며 새로운 국방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의 단순함은 특히 여군 비중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고, 이는 곧 대규모 도입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구 절벽과 병력 부족이라는 전 세계적 난제 속에서 한국의 K9이 제시한 해법은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보여준 이 놀라운 최적화 전략은 무기 체계를 넘어 한 국가의 국방 전략 자체를 재설계하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전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기계의 성능 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라고 보십니까? 그 대답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포효하는 K9의 포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북유럽의 광활한 설원 위에서 펼쳐지는 군사, 훈련의 풍경은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하거나 여군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은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면서도 압도적인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북유럽 여전사들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 떠오르며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주포들이 거대한 포탄을 직접 손으로 옮기고 복잡한 기계장치를 온몸으로 밀어붙여야 했던 육체 노동의 산물이었다면 K9은 철저히 자동화와 인간공학적 설계에 기반한 첨단 로봇에 가깝습니다. 버튼 하나로 포탄이 이송되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복잡한 탄도 계산을 순식간에 끝내며 자동으로 포신을 정렬하는 시스템은 체격이나 완력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공개된 훈련 영상을 보면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여군들이 K9의 내부에서 이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불과 몇 초 만에 초탄을 발사하고 진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구소련제 자주포들이 수동 조작에 의존하며 수많은 인원이 매달려야 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북유럽 장성들이 K9을 보고 경악한 지점은 단순히 사거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여군이나 신병들로 구성된 부대가 숙련된 정예병 이상의 전투 효율을 뽑아낸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특히 K9의 유압식 서스펜션 기술은 험난한 북유럽의 지형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장기전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이는 국방의 평등을 넘어 군대라는 조직이 인적 자원의 한계를 어떻게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북유럽의 여군들에게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승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강철 요새와도 같습니다.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이라는 전 지구적 난제 앞에서 한국의 K9이 보여준 이 놀라운 적응력은 국방 전략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자신 있게 국방의 한 축을 여군에게 맡길 수 있는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만든 이 정교하고 강력한 병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지우고 누구나 최강의 전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K9의 활약은 이제 북유럽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군대의 미래를 투영하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여군들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결합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위력은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그 어떤 적대 세력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일구어낸 이 놀라운 앙상블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안보 위기를 기술로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해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성공 사례들은 곧바로 인접 국가들로 전파되었고, 이는 핀란드가 구상하는 거대한 포병 전력 강화 계획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화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 한국의 기술력과 만나 어떤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가 구상하고 있는 700대 규모의 포병 전력 강화 계획은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북유럽의 안보 지형을 통째로 재편하는 거대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러시아와 무려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에게 강력한 포병 화력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거 소련의 침공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구식 견인포와 수동식 체계로는 현대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핀란드 군 수뇌부가 기존에 보유했던 600여 대의 견인포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를 한국제 K9 자주포로 채우려 하는 배경에는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와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자국의 수요를 맞추기에도 급급해 수출 물량을 인도하는데 수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릅니다. 핀란드가 긴급하게 물량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자국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물량까지 조절해가며 중고 장비와 신규 생산분을 혼합해 최단 기간 내에 인도를 완료하는 경이로운 물류 최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핀란드 정부 관계자들조차 한국의 이 속도전과 약속 이행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는 곧 추가 발주라는 전폭적인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700대 체제가 완성된다면 핀란드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러시아의 북부 전선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강력한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K9은 나토의 표준 데이터 링크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주변국인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가 보유한 K9 부대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거대한 통합 타격망을 형성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 너머에 수백 대의 K9이 언제든 진지를 이동하며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군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핀란드의 이러한 선택은 주변 유럽 국가들에게도 거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카탈로그 속 성능 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현장에 배치되어 불을 뿜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냉혹한 진리를 한국 방산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제 핀란드의 숲속에는 한국에서 온 강철의 요새들이 묵묵히 국경을 지키고 있으며 그 포시는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향해 단호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를 넘어 두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700대의 K9이 만들어낼 거대한 화망은 이제 북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그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양적 팽창을 넘어 이제 한국은 인간의 한계를 지우는 다음 세대의 진화를 준비하며 또 다른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이제껏 그 어떤 방산 대국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한국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공지능과 무인화 기술이 집약된 K9의 미래 모습입니다. 한국 방산의 징역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지우는 미래지향적 기술 혁신으로 그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차세대 버전인 K9A2의 등장입니다.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이라는 전 지구적 난제는 군대라는 조직의 더 적은 인원으로 더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해답을 완전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기존의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던 운용체계를 단 3명으로 줄이면서도 화력의 밀도는 오히려 비약적으로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기술인 자동장전 시스템은 포탄의 이송부터 장전, 그리고 사격까지의 모든 과정을 로봇이 대신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당 최대 발사 속도를 기존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렸는데 이는 전장에서 적이 대응할 틈도 없이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사거리의 획기적인 연장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으로 사거리를 1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자주포의 개념을 넘어 지대지 미사일에 육박하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단순히 성능의 향상을 넘어 군 전략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노후 자주포 교체 사업인 MFP 사업은 한국 방산이 전 세계 자주포의 본산지라 불리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그 가치를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의 거대 방산 기업들조차 한국이 제시한 기술적 로드맵과 빠른 실현 속도의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K9의 경악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하여 정비의 용이성과 부품의 호환성, 그리고 미래 기술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K9은 인공지능이 최적의 사격 지점을 제한하고 드론과 연계하여 보이지 않는 적까지 타격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장성들이 한국 무기만을 고집하며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진화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무기 체계의 세대 교체는 단순히 오래된 기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선택하는 일이며 그 길의 가장 앞자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0밀리미터의 오차와 싸우는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집념이 모여 이제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철의 몸체 속에 담긴 한국인의 혁신 DNA는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전장에 새로운 평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부심은 이제 무기를 넘어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융합되며 대한민국 방산만의 독보적인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가슴 벅찬 미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힘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공 뒤에 숨겨진 철학과 자부심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이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K9을 두고 장갑의 두께나 포신의 길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 벅차게 느껴야 할 지점은 그 강철 몸체 속에 깃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남이 쓰던 소총 한 자루에 의지해 나라를 지켜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유럽 강대국들에게 국방의 해법을 제시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침략을 꿈꾸지 않았으나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끈질긴 의지와 평화를 향한 집념이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유럽의 설원 위를 달리는 K9의 포성은 더 이상 파괴 소음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방산이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군사 표준을 재정의하고 인류의 안보 위기를 기술로 해결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9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연구원과 기술자,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젊은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강철의 요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징역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더 높고 더 멀리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자부심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저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뜨거운 응원과 관심은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상군을 넘어 하늘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KF-21 보라매의 충격적인 진화와 세계 시장의 반응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는 위대한 국방의 미래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